대규모 입찰 단합을 한 5대 건설사들, 담합이 적발된 뒤에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살펴보니 제대로 된 처벌은커녕 또다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매번 특별 사면을 받고 다시 광급공사를 따냈기 때문인데 이런 면죄부 대신으로 2천억 원 기금을 내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민철, 이호준 두 기자가 두 얼굴의 건설사들을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옆 드넓은 평야에 펼쳐진 공사 현장.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최첨단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며 발주한 부산 엘코 델타시티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4대강 담합이 적발됐던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1,500억 원대와 940억 원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특별사면으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이 풀린 덕분이었습니다. 사면이 됐으니까 어떻게 영업 정지가 풀렸으니까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안 해야지 마느냐, 설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포스코 건설도 지난 2016년 5,800억 원 규모의 중이온 가속기 연구시설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처럼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최근까지 제재 조치가 감면된 건설사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경우는 117건. 이를 통해 모두 7조 6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KBS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반면 사회공헌을 위해 공익재단을 만들고 2천억 원의 기금을 내겠다던 건설사들의 약속은 3년이 지났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목표치의 2.5% 수준에 불과한 51억 원을 낸 뒤에는 아예 감감무소식입니다. 각 건설사가 어느 정도를 출연해야지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설 경기나 이런 쪽이 워낙 지금 안 좋아서 이사회나 이런 것들 다 거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건설협회는 건설사들이 2천억 원을 한 번에 내는 대신 해마다 30억 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60년 넘게 걸리는데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라는 게 그런 거 없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시민성실의 원칙 이런 거죠. 국토교통부 역시 건설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180도 달라진 건설업계 태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건설업계 특별 사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2015년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사실 매 정부마다 대규모 건설업체 사면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한 번에 4,000건 넘는 건설업체나 업자가 이 관급공사 입찰 제한이라는 제재에서 풀려났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면을 받았고 대상자도 운전면허 사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사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면 과정도 공식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대규모 담합을 적발하고 고강도 제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설협회나 정경련이 나서서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해야 한다면서 사면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여기에 화답하고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사면을 결정합니다. 다시 사면을 받다 보니까 다시 공공사업들은 그 담합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다시 참여하게 되는 형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산업 자체가 사실상의 어떤 담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산업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 대규모 담합을 했던 대형 건설사 6곳이 예외 없이 4대강 담합에도 동참했다는 건 일종의 학습된 교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 악순환을 깰 수 있을까요?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